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성평가 문제 4회를 풀어보고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형성평가 4회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온도, 열의 이동, 그리고 단열, 그리고 열빙창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친구들이 같이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친구들과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 테니까 답을 잘 체크해 놓으시고 내용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번입니다. 온도와 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물체가 열을 얻으면 물체의 온도가 높아진다. 맞죠? 열은 온도가 낮은 물체에서 온도가 높은 물체가 아니고요. 항상 열은 접촉 상태에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10도의 물입자보다 20도의 물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하다는데 그 20도, 온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입자의 운동의 활발함을 나타내는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 될 거고요. 온도는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로 수치로 나타나는 것 맞죠?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의 이동한 에너지를 우리는 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오른손을 더운 물에 왼손을 찬물에 담갔어요. 그런 다음에 1분 뒤에 두 손을 동시에 미지근한 물에 담갔더니 두 손에서 차갑고 뜨거운 정도가 서로 다르게 느껴졌다 이거죠. 자, 그 상황에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하는데요. 일단 보시면 더운 물에서 오른손을 담갔을 때, 그죠? 더운 물에서 손으로 열이 이동하였다 되는데요. 열은 항상 어디에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더운 물 속에 들어있는 내 손은요, 물 쪽에서 손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하겠죠. 반대로 찬물에는 어때요? 내 손이 오히려 온도가 높아요. 고온이니까요. 내 손에서 물 쪽으로, 그죠? 열이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더운 물이 찬물보다 더 많은 열을 가지고 있다? 이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더운 물과 찬물이 열을 가지고 있다 없다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열은 항상 언제만 나타나는 거냐면 고온과 저온에 뭔가가 접촉했을 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그 에너지만을 우리가 열이라고 하지, 한번 그 에너지가 이동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더운 물이 열을 많이 가진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더운 물이 열을 가지고 있다, 찬물이 열을 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여기서는 기억만 맞는 겁니다. 나머지 말을 맞는 걸로 바꿔주면요. 왜 그러면 얘는 덥게 느껴지고 얘는 차게 느껴지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거죠. 더운 물에서는 열이 우리 손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우리는 그 온도의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촉각이라고 하는 온도 변화를 느끼는 감각이거든요. 찬물은 우리 손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그 상황에서 나는 그 빠져나가는 그 온도 변화의 차이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차갑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4번입니다.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 A에서 D를 2개씩 접촉을 시켰더니 다음과 같이 열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을 했대요. 자, A, D가 접촉하기 전 서로 온도가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항상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A와 D 상황을 보니까 A가 D보다는 온도가 높은 거고요. B에서 C로 가는 걸 보니까 B보다는 B가 온도가 높은 거고요. D에서 B로 간다는 얘기는 D가 B보다는 온도가 높은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해주면 A는 당연히 D보다 온도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C보다도 온도가 높을 것 같네요. 그래서 가장 고온은 A, 그리고 가장 저온은 C가 됩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5번은 그림과 같이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 A와 B를 접촉시켰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은 열은 A에서 B로 이동한다. 아니죠. 오히려 B에서 A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다음은 2번.
A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은 점점 투해진다. 아니죠. 오히려 열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활발해집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3. B의 온도는 점점 나아진다. 맞죠? B에서 A로 열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B에서 A로 온도가 이동한다. 아니죠. 온도가 이동한다는 말 자체가 이상해요. 이동하는 건 열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5번.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A의 온도가 B보다 높아진다. 아니죠. 열평형 상태 때문에 이제 오히려 온도는 같아집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6번입니다. 열의 이동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입니다. 더운 여름 교실에 있던 에어컨을 켰더니 차가워진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서 교실 전체가 시원해지더라. 그죠? 이것은 열의 이동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전도, 복사, 대류 중에서 대류죠. 대류는 움직이는 입자가, 기체나 액체에서는 입자의 운동이 좀 더 활발하잖아요. 그런 경우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됩니다. 추운 겨울 전기장판을 켜고 그 위에 앉아있던 엉덩이가 따뜻해집니다. 이것은 서로 인접한 입자로 입자에서 입자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인 전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대류전도 3번이 되겠네요. 우제. 금속 의자와 나무 의자는 공기와 열평을 이루고 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공기가 4도씨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리고 여기 금속 의자, 나무 의자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둘 다 같은 공기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나중에 열평을 이루게 돼서 다 4도씨가 됩니다. 동원, 의자에 앉으면 의자에서 몸으로 열이 이동하겠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의자에서 몸이 아니라 몸에서 의자입니다. 왜냐면 몸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은수, 금속 의자가 나무 의자보다 온도가 낮아.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건 같다가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설명했었고. 지우, 금속 의자가 나무 의자보다 열을 더 잘 전도해.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금속은 열이 잘 전도되는 물질 중 하나고 나무는 열이 잘 전도되지 않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옳은 학생은 우재와 지우. 그러므로 답 2번입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전도에 의한 열을 이동을 막는 것과 관계없는 것은 단열 방법 중에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는 방법이네요. 1번 추운 겨울에 털옷을 입어. 털옷 속에는 공기가 들어있어요. 공기는 굉장히 나쁜 전도체예요. 그래서 공기층을 통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 몸의 체온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내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이네요. 그죠? 관계가 있네요. 보온병 이중벽 상태를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이 보온병 속에 이중병 형태입니다. 병이 두 겹인 거예요. 이 사이를 진공으로 만들어 버리면 사실 전도라고 하는 거는 입자에서 인접한 입자로 옆에 있는 입자에서 입자로 열을 전도를 하는 건데 없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열의 전달도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는 방법이 맞죠. 냉동식품 스타이로폼 상자도 스타이로폼 상자 그 안에 그 폼이라고 하는 거, 그 어떤 공기방울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도 훌륭한 전도를 막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온분에서 갓 조리한 음식을 꺼낼 때 장갑을 낀다. 이것도 맞죠. 장갑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이 아닌 소재들인데 금속이 아닌 소재들은 일반적으로 전도를 잘 안 해요. 나쁜 전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도 뜨거운 열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냄비를 금속으로 만드는 건 뭐예요? 금속이 좋은 전도체라고 하는 걸 활용해서 열을 잘 전달해서 음식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단열이 아니죠. 오히려 열의 전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여기서는 좀 다른 사례가 되니까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복사는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 대류는 기체나 액체에서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현상, 전도는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전기난로 앞에 있으면 전기난로를 향한 얼굴이 등보다 따뜻하다.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니까 복사. 뜨거운 국그릇에 담가 놓은 숟가락이 뜨거워진다. 국그릇이랑 숟가락이랑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전도. 물이 담긴 주전자의 아래쪽을 가열하면 물 전체가 뜨거워진다. 기체나 액체에서 입자가 직접 이동하여 열이 이동합니다. 따뜻해진 물이 직접 이동. 순환. 그래서 답은 대류. 그래서 정답이 4번. 10번입니다. 그림은 세계 여러 나라 전통주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발표했던 것들이죠. 이건 그리스, 북극지방, 몽골의 각 집들이 단열주택에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알려져 있네요. 자, 일단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굉장히 햇빛이 따가워요. 그래서 벽면을 하얗게 칠해서 하얀 빛이라고 하는 것이 빛을 전부 다 반사시키죠. 그래서 빛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몇몇 조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단열재에 대한 얘기도 했었거든요. 대표적인 단열재 스티로폼, 그런 애들은 이제 그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서 공기가 나쁜 전도체다라는 걸 활용해서 단열을 하는 사례. 그거 말고 이제 은박지도 단열재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빛을 반사시켜서, 그죠? 빛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데, 어쨌든 그리스의 하얀 집도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북극지방, 이글루의 눈 벽에는 공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공기들은 나쁜 전도체, 열의 전도를 막는 거죠. 자, 그 다음 몽골입니다. 게르라고 하는 곳이, 이게 이제 이 주택 이름이 게르예요. 게르는 펠트와 하얀 천을 씌워서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차가운 바람을 막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것들 중에 하나는 얘가 이제 하얗기 때문에 빛을 이제 반사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양모로 되어 있대요. 이게 펠트가 이제 양모죠. 양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나름대로 단열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다 읽어보라고 내는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세 가지 다 맞는데, 이 사례들은 각자 여러분들이 조사하시는 내용들이니까요. 한 번쯤 짚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 가정에서의 효과적인 단열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아라. 이건데요. 뭐 창문에 커튼을 단다. 가능한 얘기죠. 그죠? 외부와의 어쨌든 겹을 차단하는 거니까요. 단열재 중에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열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벽면 옥상 녹화. 얘들이 또 이제 옥상 녹화라고 하는 거는 그 옥상에다가 풀을 심는 거예요. 흙이랑 풀이랑. 그럼 얘들이 나름대로 물을 머금고 있고 또 물의 비열이 또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온도 변화가 잘 없고, 나름대로 이 옥상 녹화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 단열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중창은 대표적인 단열법이죠. 창이 이중이란 얘기인데 그 사이에 공기가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단열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단열재, 스티로폼 같은 경우들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건데, 거물벽을 검게 칠해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이 검은색이라고 하는 건 빛을 모두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내부 바깥에 있는 열들을 전부 다 태양빛을 흡수를 하죠. 그럼 집이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그렇죠? 단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바깥에 있는 열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또는 안의 열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금속 캔에 찬물이 들어있는 수조에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물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60도였던 뜨거운 물이 20도였던 찬물과 만나면서 뜨거운 물의 열이 찬물로 이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열평의 상태를 이뤘습니다. 먼저 1번은 틀렸죠. 뜨거운 물의 온도는 찬물과 만나면서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2번도 틀렸습니다. 열이 더 많을수록 입자의 온도는 빨라집니다. 3번도 틀리겠죠.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열이 이동됩니다. 4번은 맞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열평이 이루어질 때 40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뜨거운 물이 잃을 열량은 찬물이 얻은 열량과 같다고 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4번이 답이겠네요. 자, 13번입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가열하면서 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옳은 것은 사실 이제 온도계에 대한 내용은 사실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 자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온도계 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측정하느냐 그러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 여기서는 물이죠. 이 물과 온도계가 열평형이 일어나는 그 상황의 온도계의 온도를 측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온도계가 측정되는 온도가 높아진 동안 처음에는 넣으면 온도계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왜 온도가 올라가느냐 라고 하면 물에서 온도계로 열이 이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열이 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온도계 온도가요. 그때 어떤 상태다? 열평형 상태, 더 이상 열이 이동하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그 온도를 몇 도다? 예를 들어 55도다 라고 하는 걸 읽어주는 그런 게 되죠. 자, 온도계에 측정된 온도가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이게 열평형 상태라면 온도계 온도 센서의 온도는 물의 온도와 같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내가 측정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의 온도가 예를 들어 몇 도였다. 그죠? 56도였다. 그죠? 온도계를 담금으로써 얘는 온도가 사실 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온도가 떨어지거나 또는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온도는 사실은 영원히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온도계에 좀 역설적인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됩니다. 온도가 각각 10도, 30도, 50도인 물이 있을 때 물 입자는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하고 온도가 낮을수록 둔하기 때문에 가해는 더 느리게, 다해는 더 빠르게 그릴 수가 있고, 15번입니다. 일단 에어컨에서는 찬바람이 나오죠. 찬바람은 상대적으로 입자 운동이 적어요. 입자 운동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으면 그 물질은 아래로 가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따뜻한 공기는 입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아요. 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으면 위로 가겠죠? 이렇게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요. 여기서 효율을 높이려면은 차가운 공기가 위에서 나오면은 아래로 가니까 한 번에 할 수 있겠고, 이제 따뜻한 공기도 효율을 높이려면은 아래에서 공기를 나오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에어컨은 위에 있고 방열기는 아래에 있어요. 열선에서 은색판 쪽으로 복사해야 열이 난다. 은색판이 그 열을 앞쪽으로 반사시키며 따라서 은색판을 설치하면 전기난로의 열 효율이 효과적이다. 17번 문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 A와 B를 접촉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단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다. 이 문제의 그래프를 보시면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A는 열을 잃고 B는 열을 얻습니다. 7분 이후에는 그래프 양상이 평행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열평형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열평형이란 온도가 다른 두 물체에 접촉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열 출입이 없다는 것에서 열 이동을 할 때 다른 변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A가 잃은 열량이 B가 얻은 열량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은 A가 B로 열이 이동한다. A에서 B로 열이 이동한다고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항은 A는 점점 열을 잃어서 그래프가 낮아지고 있고 B는 점점 열을 얻어서 그래프가 높아지다가 서로 열평으로 인해 온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일직선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뒤에 서술형에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물입자 운동 모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의 이제 표현은 이게 이제 물의 운동 입자의 활발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얘가 굉장히 활발하고 다는 이제 둔하다. 이렇게 보통 이제 교과서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분자 운동의 척도가 사실 온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는 누가 제일 높을 것이냐? 그럼 분자 운동이 활발하네. 그죠? 그 순서대로 한다면 가나다. 이렇게 순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것으로 형성평가 사회 해설 마칩니다. 같이 해준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해준다고 했는데 시간상 못한 친구들도 너무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해준 친구들 너무 잘했으니까 항상 마음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